에서 정세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인품이나 경력, 역량에서 대통령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도 전북 출신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전북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게 되어 도민들의 실망과 상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세균다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전북의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북은 정치적으로 막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전북 정치의 혁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의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대선 공약 개발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추석, 행복한 추석 맞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김정은입니다. 간단한 성경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다고 선택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태가 정세균다고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세균다고는 어떤 말이죠?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분들은 완주를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등 되는 것을 딱 바라죠. 물론 정세균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꼭 한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일찍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짤막한 사퇴회견에서 하나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현재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세력 간의 또는 지지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4기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지금 시기에 결단하는 게 옳겠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선당 후사를 강조해왔고 그게 실천해온 정세균 다운 선택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에서는 정부 대표까지 앞으로 하게 됩니다. 선당이 없어집니다. 일부는 강원 슈퍼위크에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로 질문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예상치 못한 득표에 대한 고려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후보의 말씀 들어봤을 때 전혀 그와 다르다 말씀 들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단에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한 거다라고 하는 게 후보의 실제 생각이고 저희도 그래서 그걸 높게 평가한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은 그 전국의 정치력이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들, 제가 느끼는 치감과는 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동네 국회의원분들의 존재감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 느끼는 중문인데, 어쨌거나 민주당 계신 8분의 의원 가운데 4분이 지원했던 후보까지 이제 중도의 레이스를 그만두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반영시킬 수 있는 큰 축까지도 지금 무너져 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 쪽에 있는 김현덕 의원 한 분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근거로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막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4분이 지원했던 후보자가 이탈한댔다는 공백을 전국의 정치력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정치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하는 것인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 때문에 발언권과 영향력이 세질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현재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는데 그에 역할했던 사람들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먼저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정부 탄생에 기여했느냐,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를 누가 이끌어가기에 적합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출신의 후보가 정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라북도의 정치력, 앞으로 전라북도 미래 과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개인들의 영향보다는 대중의 영향이 훨씬 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의 정치력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선 전에 후보자 본선 전에는 그럼 좀 정세균 주민님 지지했던 우리 의원님들은 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좀 휴치기를 가지는 건가요? 본선이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조직들은 후방으로 물러나고 독당이랑 우리 지역위원회들이 중심이 돼서 다시 본선 선대위에 꾸릴 거 아니에요. 선거를 푸실 건데 그 중간 이제 방송기간에 좀 어떤 활동을 좀 부족들이 하실 건지. 일단 선거에서 대원칙은 경선 기간 동안에는 후보들끼리 경쟁하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당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른다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 의원들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지는 각 개인의 몫이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후보 중심으로 당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러한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한 건 결국 미래죠. 나라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 교체기에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그 몇 번의 지난 대선의 경험에서 먼저 준비한 쪽이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 쪽이 선거 이후에 빠르게 그 현실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선 앞두고 지난 4월부터 도당 산하에 대선 공약 개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몇 차례 준비 모임과 당의 민주연구원과 정책 엑스포를 통해서 도와 각 시군이 낸 공약들을 1차적으로 지도하고 했고요. 그 후에 5월달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큰 틀의 방향으로서 전라도의 다음 5년간의 과제를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전라도의 미래를 설계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6월달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공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했고 그 결과로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지난주에 종합토론회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대개 선거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낸 공통 공약을 각 후보가 똑같이 받아들이는 과정과 내용이 다르고 또 후보 캠프에서 일부 모여서 만든 공약을 국가적인 아젠다를 하는 것과 다른 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도하고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후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 공약은 당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는 것이지 후보나 캠프가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정책본부, 캠프정책본부 후보부장을 맡으면서 했던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은 대선 공약에 있어서 더 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각 후보 진영도 같은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서 어떤 지역 공약들을 만들려고 이걸 관찰하느냐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답변에 대한 보충 추가 질의 정도 되는데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시장님과 경선이 끝난 이후에 결정된 후보를 결국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 그 전에는 특정 후보를 위한 지지 선언 같은 거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저의 판단과 각 의원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저의 생각을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태 이후에 특정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거나 직접적으로 쌓이고 연락을 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원팀 정신은 살아있는 건가요? 저는 원팀 정신이 깨졌다고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선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서로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원팀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광주 전남도 각기 지지한 후보가 다 의원들이 다릅니다. 경기도도 다릅니다.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의원이 몇몇 있었고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분열이나 갈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의 경쟁의 의미를 너무 낮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그동안에 전라도의 의원들은 10개의 지역위원장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모든 지역위원회가 정세균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원팀 정치 잘 지켜졌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건 아마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당 차원에서 공약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물론 예선 단계니까 그렇습니다만 주요 후보들이 와서 전라북도 관련 공약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전히 뭐 순환금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공공대 재상품 큰 틀에서 키워드가 비슷비슷할 뿐이지 신선하거나 새롭거나 파격적인 공약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개별 공약의 구체성도 아직 좀 모호하고요. 그래서 도당에서 아마 그 재생에너지나 그 수소 관련 아이템들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성을 갖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목소리나 이해를 조금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과정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교육 한번 예. 자세히 말씀해 전라도에 대한 각 후보 공약이 대부분 소위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듣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 시절에 일부 캠프에서 만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취약하거나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선출되고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중심이 돼서 공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역시 또 중앙당에 있는 몇몇이 그 지역의 정확한 실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북도당은 지난 4월부터 일찌감치 준비해 와서 큰 틀의 방향을 정했고 그거를 용역까지 해서 안으로 만들어서 지난주에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시도당보다도 앞서가고 있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정세균 후보의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각 지역별 공약을 발표하는 내용도 관여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송 수요합니다. 다른 후보보다는 그래도 정세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후보 기간 동안의 캠페인이지 결국은 당이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재구성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경선 기간 중이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조금 전에 대동 소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위 중에 좀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 전라북도 도당이라든가 전국 관련 공약으로 택하실 생각이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이건 뭐 저희들의 노력과 역량이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각 지역에서 보면 대선 앞두고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걸 이제 당이나 후보 측이 제시하는데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구나. 상당히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망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전라북도에 앞으로 가야 될 비전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해내고 사회적인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의 과제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준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서둘러야 되는 게 다른 지역도 다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선점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훨씬 더 구체화된 또 현실적인 사업 전망들을 제시해야 당이나 후보, 다음 정부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작업을 2012년 대선 공약, 2017년 공약 개발 때 경험했고, 또 어차피 제가 당의 이제 정책위원회 선임 부의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대선 공약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지난 두 번의 경험보다 훨씬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 반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다 맞으셨죠? 아직 빨리 이제 2차 잔여 백신 빨리 해주십시오.